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요. 저는 네. 좀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잘 나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역시 아직도 미궁 속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추가 부양책 얘기가 아직도 난항 중에 있는 것으로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지금 조정세가 아마 미국의 대선까지는 확실하게 부양책이 나오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지지부진한 흐름은 계속 연속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연속이 되는 건 괜찮은데 이 지금 내린 폭이, 이 진폭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00선이 무너질 것인가 또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고. 자, 이번 주 이제 증시 요약을 좀 해보자면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세 및 혼조세가 나왔는데요. 이제 2조 달러 미국 경기 부양책 여전히 난항이 지속됐습니다. 사실은 뭐 된다 안 된다 했다가 또 밤사이에도 어제도 보니까 타결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약간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좀 됩니다. 그리고 국내 코스닥이 시장 이번에 유독 변동성이 컸어요. 코스피 대비해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 대비 유독 코스닥이 컸던 거는 저는 요인을 그중 이제 꼽자면 대주주 요건 완화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부담을 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을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 3억 원으로 완화되는 이 작업이 굉장히 개인들한테는 투매에 어떤 유도할 수밖에 없는, 투심을 아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어서 더 힘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토론이 미국의 대선 2차 토론이 이제 끝났는데 조 바이든이 아주 근소하게 우세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근소하게 우세하다는 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역시도요, 시장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 대선에서도 원래 굉장히 크게 우세했던 힐러리가 오히려 낙선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의견이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좀 급했는지 코로나19 치료제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를 긴급 승인을 어저께 이제 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반응이요, 그냥 그렇게 뜨뜻미지, 물론 파미스라는 종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시장에서 막 파격적이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었던 유럽 시장이 어제는요, 바클레이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워낙에 유럽 증시 자체가 은행권이 굉장히 큰 지수상을 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 강세로 마감해서 견인을 좀 어저께는 마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시장에요, 이제 코로나19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진자가 좀 100명대로 확산이 세 자릿수로 늘어났고요. 게다가 독감 백신 악재까지 지금 약간 겹쳐가지고 지금 K 방역이 지금 시험대에 좀 올랐다.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뭔가 실타래가 좀 풀릴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도 여전히 애매모호한 지금 스탠스가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우리 시장의 증시 요약으로 또 만나봤습니다. 자,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죠. 이제 열흘, 11일, 열흘 정도 좀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시장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전후 상황 어떤 흐름 보여가면서 갈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미국의 일단 큰 틀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을 거고요. 미국의 영향을 받는데 조 바이든이냐 지금 트럼프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부양책이 타결이 그 전에 나온다면 사실은 시장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것이 난항이 돼서 대선 전까지 협상이 타결이 아니고 난항이 된다면 지속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일 것이냐 바이든일 것이냐 그런 얘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주도하는 어떤 경제 성장과 또 정책이 다르고 또 조 바이든의 아주 대규모 부양책이 또 쏟아져 나올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요 정말 지금 홀이냐 짝이냐 이 종목이냐 저 종목이냐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아무리 좋은 호재가요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제 소문에 팔고 뉴스에 파라는 얘기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되든 간에 조 바이든 되든 간에 저는요 이쪽 관련주들은요 조금 미리 이제 뉴스가 되면 거기서 오히려 악재가 이제
뭐 호재든 악재든 그 소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시화가 된 거죠. 이제 빼딱꼼뿔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이쪽 관련주들은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좀 줄여보고 좀 현금화하는 게 더 나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장의 이슈 만나봤고요. 또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떤 이슈들과 또 이벤트가 산적되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지금 10월 안 그래도 좀 불안불안한 시장인데요. 지금이 또 3분기 실적 시즌과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이라 하면은 미국 증시도 실적 시즌이고요. 우리도 실적 시즌 두 개가 지금 맞물려 있어요. 자, 장장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장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우리금융지주, 삼성전기 등 이렇게 주요 회사들만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중국이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향후 중국 시장에서는 먹거리가 무엇인가 2035년까지 장기 경제 개발이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향후 주도주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다. 어떤 방향으로 중국이 잡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분명히 여기서도 주도주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여러분들 한번 참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스가 총리,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일본에서는요 스가 총리가 2050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 발표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당연히 친환경,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한번 모멘텀을 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관련주들은 또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 주자인 지금 조 바이든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26일 월요일 날 LG화학하고요, SK이노베이션이 두 회사가 굉장히 그동안 신경전, 뭐 2차 전지를 둘러싸고서 신경전이 있었는데 소송 관련해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최종 판결이 나올지 한번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한진중공업도 공개 매각 입찰 마감 시한입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주가가 어떻게 되려는지 저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월요일에도 있고 화요일에 계속 주간이 있다 그랬죠. 실적 발표를 보면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캐터필러는 이 증시의 어떤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의 어떤 가장 인프라는 바로미터다. 증시의 바로미터인데 이쪽 캐터필러의 실적은 곧 인프라가 지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대규모 어떤 지금 부양책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좀 돌아나가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 또 우리 시장으로 가면은 삼성 SDS, 삼성 SDI, 삼성물산, 현대제철, GS 리테일 또 금융주들이 또 이렇게 잡혀져 있죠. 은행 섹터가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는데 최근에 은행 섹터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도 뭐 가치주로 해서 좀 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7일 화요일 날 보면은요. 한국과 영국의 자율주행 산업 컨퍼런스가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 온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근데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등 이쪽 섹터 종목들이요. 사실은 지금 보면은 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아니면은 뭐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이쪽 관련주들 흐름이 좀 괜찮아요. 아마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7일 화요일 날 반도체 대전 세덱스라고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랜만에 코엑스에서 거대 규모로 이뤄지는 어떤 지금 이거 박람회가 아닌가 생각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이게 어려웠었는데 4일간 이루어지고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축이 됩니다. 필두로 이제 490개의 부스가 이제 형성이 될 건데요. 당연히 반도체 대표주들, 소재 부품 장비들 모멘텀도 한번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28일 수요일 날에도 여전히 실적 발표가 있어요. 우리 시장을 보면 금융 섹터부터 해가지고 SK 네트워크스, LG 이노텍, LG 하우스스, 뭐 HDC 현대산업개발,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 그룹주들, 그다음에 정유 회사인 S-오일 뭐 이렇게 있고요. 28일 수요일 날에는요. 그린 뉴딜 엑스포가 개최되어 있는데요. 아까 앞서 월요일 날쯤에 뭐 일본의 뭐 스가 총리의 어떤 그런 발언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면 그린 뉴딜 엑스포가 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수소차,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 보면 약간 이 수소차나 태양광 에너지 뭐 이쪽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끝났거든요. 금요일 날 풍력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8일 날 수요일 날에
K 방역 엑스포가 또 개최가 돼 있어요. 희한하게 이번 주간에요. 돌아오는 주간에 너무 이벤트가 많아요. K 방역 엑스포가 있는데 마스크, 뭐 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지금 아까 전에 K 방역이 지금 실험대에 지금 올라가 있다. 네. 백신 이슈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서 좀 좋은 어떤 안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8일 수요일 날 KT 디지털 X 서밋 개최인데요. KT가 주도를 하고요. 당연히 뭐 5G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서 뭔가 한번 흐름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28일 수요일 날에는 신규 상장주까지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인데요. 또 공교롭게도 또 이 회사는 대주주가, 그러니까 주요 주주, 대주주는 아니고요. 주요 주주로 또 카카오가 주요 주주로 있고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쪽 관련주들, 지능형 로봇이든지 인공지능 또 AI 이쪽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날 역시 실적 발표는요. 미국의 중요한 회사들이 지금 굵직한 회사들이 애플과 알파벳, 구글 회사인 알파벳, 구글과 유튜브 회사인 알파벳이죠.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목요일 날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도 되게 목요일 날은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네. 좋을 것으로 뭐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딱 보시면 네이버도 지금 있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목요일 날 여러분들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목요일 날 현대차, 현대글로비스하고 LG화학 배터리. 이건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하면 사실 이제 우리 미래 산업의 어떤 성장 먹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리스 사업을 업무 협약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이 있고 배터리 부분이 있죠. 근데 배터리를 리스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소모품인데 이것을 리스화해서 뭔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차세대 먹거리, 미래 산업의 어떤 성장 먹거리인데 이거를 좀 또 어떤 이런 형식으로 좀 풀어서 리스로 어떤 업무 협약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재밌게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현대차나 현대글로비스, LG화학 주가가 그래서 최근에 좀 괜찮지 않아. 금요일 날도 괜찮게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바로 같은 날 현대차그룹, 요즘에 현대차그룹 굉장히 행보가 발빠르고요. 뭔가 뭔가 열심히 움직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지배구조뿐만이 아니라 지배구조 이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사적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이노베이터스 포럼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우리 시장에 뭐 모빌리티 회사 하면 당연히 현대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 날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합작사 양극재 신공장이 착공 예정입니다. 원래 이 얘기는 지난 몇 달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착공이 이제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패드 목요일 날 에어4하고 에어8 세대 국내 출시인데요. 아이패드 하면은 대표적인 태블릿 PC잖아요. 네. 핸드폰이 아니라 태블릿 PC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뭐 국내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이폰 12도 이제 출시가 되죠. 네. 뭐 이런 거 애플도 열심히 뭔가 좀 새로운 신제품들을 지금 막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목요일 날 센코라는 회사가 또 신규 상장 우리 시장에 새내기로 들어오는데요.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 및 안전기기 개발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좀 약간 저한테 확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이쪽은 전기화학식이라고 하면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아니면 화학계 회사들든지 이런 회사들이 같이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목요일 날 소룩스라는 회사가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LED 등 형광등, 실내등, 뭐 조명기계 업체입니다. 그다음 금요일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실적 발표가 마지막에도 이제 있겠죠. LG전자, LG상사, 삼성중공업, 또 조선주들이 좀 이렇게 포진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조선주들 좀 포진해 있고 실적 발표를 하겠다라는 게 보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12, 애플의 아이폰 12가 국내 출시 예정인데요. 뭐 처음에 애플에서 내놓는 첫 5G 폰이에요. 그러니까 뭐 5G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그래서 조금 올랐나요? 그렇게 좀 보입니다. 아이폰 대표주들도 뭐 관련이 있겠고요. 뭐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아이폰 하면 딱 관련주들이 BH, 뭐 LG 이노텍,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쪽 관련주들이 좀 모멘텀도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러분들 LG화학 주주라면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전지사업부 분할 계획 때문에 그동안에 저 LG화학에 무슨 배신을 당했다.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분할 계획 승인 안건이 드디어 이제 주주총회를 열립니다.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신규 상장입니다. 위드텍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이 되는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업체예요. 뭐 이쪽 관련주들도 한번 우리가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하고 토요일 날 제가 스케줄을 하나 넣은 게 뭐냐면 쓱데이라고 신세계그룹에서 SSG를요. 영어식 발음으로 읽으면 쓱이에요. 맞아요. 쓱닷컴 중심으로 쓱이라고 있는데 쓱데이라고 해서 좀 대규모의 어떤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미국으로 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뭔가 이렇게 네. 좀 그런 거를 아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매 유통,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 좀 대규모로 어떤 좀 행사가 좀 진행되고 소비를 우리가 좀 이렇게 진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 스케줄이었습니다.